LH 고령자 복지주택,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나이가 들수록 주거에 대한 고민은 깊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고 집 관리가 부담스러워지며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처음 듣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듯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좋은 정보를 전하는 시니어 정보나라가 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냥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특성을 깊이 고려해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선 집안 곳곳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과 복도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미끄러질 위험을 줄여주고 문턱이 없어서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닥재도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질로 되어 있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호출벨도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관리실에서는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재볼 수 있고 물리치료실에서는 간단한 재활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래교실, 서예교실 같은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공간이 이웃과 만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장소가 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전세나 월세에 비해 보증금은 30에서 40% 수준이고 월 임대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26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평형의 경우 보증금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는 3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인의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나 생활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큰 지출입니다. 자가주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아온 분들은 노후에도 이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 상승하면서 고령자들이 살 곳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불편해지면서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이 있는 다세대 주택은 오르내리기 힘들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낡은 집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고가 나도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급 현황. LH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 지역.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주요 도시이며 광역시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이며 중소도시는 지방 거점 도시 중심입니다. 공급 규모. 단지당 평균 50에서 200세대, 전용 면적은 주로 26제곱미터에서 36제곱미터로 소형 평형 중심이며 1, 2인 가구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입주 자격 상세 분석. 다음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이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면 두 분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7세이고 부인이 63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이란 아파트,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과거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가 팔았다면 그 시점과 사유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영구임대 형태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2순위는 100% 이하입니다. 소득은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금융자산을 모두 봅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친 것인데 공고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이 3,5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가 있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금융자산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분,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은 1순위로 우대받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거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먼저 모집 공고가 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 그리고 청양홈에서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어느 지역 어느 단지에서 몇 세대를 모집하는지, 전용 면적은 얼마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고가 나면 접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이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LH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두고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새로운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2단계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준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고 전입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상세로 발급받습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 수령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서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라면 해당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면 한부모 가족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접수일 기준으로 발급일이 1개월 이내인 것만 유효하므로 너무 미리 떼어두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LH 청약센터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해당 단지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한 서류들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둡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LH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면 직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일부 공고에서는 우편 접수도 받는데 이 경우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접수 기간 내에 도착해야 인정됩니다. 신청이 끝나면 당첨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보통 접수 마감 후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발표일이 되면 LH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뿐만 아니라 예비입주자 명단도 함께 발표되는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당첨자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때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가 돌아옵니다. 당첨되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자산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신청한 것이 드러나면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신청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계약 안내문을 받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LH를 방문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보증금은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입주 일정을 협의하고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가면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영구임대주택 형태의 경우 보증금은 해당 지역 전세 시세의 3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 비슷한 크기 집의 전세가가 1억 원이라면 고령자 복지주택의 보증금은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의 연이 3%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이자율이 연 2%라면 1년 이자가 6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5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형태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영구임대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전용 면적이 26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평형이라면 보증금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이고 월 임대료는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외에 관리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관리비에는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같은 공용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보통 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개별 사용료는 사용한 만큼 따로 내야 합니다.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면 난방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필요한 비용도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도 별도로 듭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새로 사야 한다면 그 비용도 준비해야 합니다. 집이 작은 편이므로 큰 가구보다는 공간에 맞는 작은 가전과 가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월세를 내기 힘들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임대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별 특화 시설 및 서비스. 단지에서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단지에는 건강관리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연일 2회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 비상호출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소에 알람이 가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기본적인 물리치료 기구들이 갖춰져 있고 주 2, 3회 정도 전문 치료사가 나와서 재활운동을 도와줍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별도로 병원에 가서 비용을 내고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데 어르신들은 사용법이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자녀들과 연락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건강체조 교실에서는 체력에 맞는 가벼운 운동을 배우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식물을 가꾸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도 활발합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좋아하는 트로트나 가요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서예나 그림 교실에서는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회도 열리고 윷놀이나 화투 같은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는 공동식당이 운영됩니다. 영양사가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끼니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식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식당이 있으면 영양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탁실, 도서실, 미용실 같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미용실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이나 매점에서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지 내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해결되므로 몸이 불편한 분들도 외출할 필요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가 상주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기관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신청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대충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다가 자격 검증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금융자산을 적게 계산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원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어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필수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므로 너무 미리 준비하지 말고 접수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를 늦게 확인해서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착각해서 놓치는 경우입니다. LH 홈페이지에 알림을 설정해두면 새로운 공고가 나올 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가점을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에 전입 신고를 하고 충분한 기간 거주하면 거주기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가입기간 가점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여러 단지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곳만 신청하는 것보다 여러 곳에 신청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동시에 당첨되면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어느 단지가 더 좋은지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낙첨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당첨자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때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가 돌아옵니다. 실제로 예비 입주자의 상당수가 입주에 성공합니다. 또한 다른 단지나 향후 공고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주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첨되었다고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을 살펴보세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멀면 불편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네 의원뿐 아니라 큰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도 알아두세요. 마트나 시장 같은 쇼핑시설도 확인하세요. 생필품을 샀거나 장을 볼 곳이 가까이 있어야 편합니다. 단지 내에 편의점이 있더라도 가격이 비쌀 수 있으니 큰 마트가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도 중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확인하고 자녀나 친지를 만나러 갈 때 교통이 편리한지 알아보세요. 특히 시외로 나가는 교통편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단지 내부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각 동마다 있는지, 경사로나 휠체어 이동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세대도 가능하면 들어가 보세요. 방 크기, 부엌 구조, 화장실 상태를 확인하고 창문 위치와 햇빛이 잘 드는지도 보세요. 수납 공간이 충분한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떤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관리가 잘 되는지 등을 직접 물어보면 공고나 설명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 분위기, 소음 문제, 관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지 같은 실질적인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임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갱신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세요. 영구임대라고 해도 일정 기간마다 자격을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위약금이 있는지도 알아두세요. 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집안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 전대나 전전세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모든 것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용 면적이 26제곱미터에서 36제곱미터 정도로 작은 편이므로 큰 가구나 가전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평면도를 받아서 가구 배치를 계획하고 새로 살 것이 있다면 크기를 정확히 맞춰서 구입하세요.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제품도 공간에 맞는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날짜도 신중하게 정하세요. 입주 가능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그에 맞춰서 이사 업체를 예약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정리도 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인터넷 같은 공과금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해서 입주하자마자 개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소 변경도 잊지 마세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은행이나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에도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소가 바뀐 것을 신고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세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8세이고 부인이 62세라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도 물으십니다. 원칙적으로는 고령자 단독 또는 고령자 부부가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세대를 분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공고에서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라는 걱정도 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탈락해도 다른 단지나 나중에 나오는 공고에 얼마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입주한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정해진 기간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최소 거주기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단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소형 반려동물은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차량 가액이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배기량이 3,5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는 제한됩니다. 일반 소형차나 경차는 문제 없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임대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걱정도 하십니다. 대부분의 단지에는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역복지기관과 연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입주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본인의 나이와 가족 구성을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인지, 배우자가 있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계산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거주지역과 거주기간도 확인하세요. 일부 공고는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도 알아보세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준비하세요. 공고가 나오면 단지 위치와 교통편을 확인하세요. 병원, 마트, 대중교통이 가까이 있는지 중요합니다. 전용 면적과 평면도를 보고 생활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하세요. 임대 조건인 보증금과 월세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접수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당첨자 발표일도 함께 적어두세요. 신청할 때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잘못 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당첨 후에는 계약 일정을 확인하고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보증금을 마련하세요. 목돈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세요. 이사 업체 예약, 짐 정리, 가전제품 구입 등을 미리 계획하세요. 가전제품과 가구는 집 크기에 맞는 것으로 준비하세요. 너무 큰 것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에는 입주 전 점검을 하세요.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시설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세요. 비상호출벨, 난방, 환기 등의 사용법을 알아두세요. 관리사무소 연락처와 긴급 연락망을 저장해두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변 편의시설 위치를 파악하세요. 병원, 마트, 약국, 은행 등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히 집 한 채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일반 전세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제한된 소득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식비, 여가비 등에 돈을 쓸 수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낙상이나 화재 같은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전장치가 잘 갖춰져 있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혼자 사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부모님이 안전한 곳에서 지내신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립을 방지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외출도 잘 안 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생기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물리치료, 건강체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 관리된 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서 혼자서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가 아닐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LH 청약센터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을 해두면 공고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새로운 공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고가 나오고 서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는 미리 떼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일이 1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실제 접수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단지를 미리 방문해보세요. 공고가 나오기 전에 단지가 어떤 곳인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미리 알아두면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자녀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후 생활, 방문 계획, 응급상황 대처 등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과 자산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자격이 안 된다면 다른 주거 지원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LH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새로운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좋은 단지는 경쟁이 치열하므로 빨리 알아야 유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계속 도전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예비 입주자로라도 선정되면 입주 가능성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신청하세요. 여기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든 분께 맞는 해답은 아닐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생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LH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전화번호는 2600-1004입니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가까운 LH 지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루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함께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주요 연락처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시니어 복지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정보나라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